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파 진영에서는 그동안 대통령이나 정권을 비판할 때 제왕적 대통령제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우파 정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개헌하자는 주장들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내각제라는 것은 대통령제와 달리 국회가 입법권은 물론이고 행정부의 국정 통치 권한까지 갖는 권한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통제받지 않는 입법 독재의 극단적 칼춤을 적나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입법 독재가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더 무서운 국가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각제와 비슷한 제도가 공산국가에 있습니다. 바로 인민위원회입니다. 인민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것은 1945년 일제가 패망하고 강복한 직후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조직된 민간 자치기구를 말합니다.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하면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 여운형의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됩니다.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는 일명 건준이라고 불려지고 있죠. 자, 이 건준에서 치안과 행정, 식량 배급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건준은 좌우 이념을 망라해서 구성되었는데 전국적으로 140여 개 지부가 설치되어서 치안, 행정까지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산국가에서 국가 운영체제 내지는 인민의 뜻을 받아서 운영이 된다는 인민위원회가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내각제라는 이름으로 실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행정안전부 장관, 감사원장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통령 권한 대행 등 29번이나 줄 탄핵이 일어나면서 세계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경제대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민위원회의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 내각제, 이 내각제의 형태로 나아가는 그 전초전이 아닌가.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면 현재 국회라는 것이 국회 독재이고 국회 독재의 다른 이름은 인민위원회, 인민독재라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내각제라는 이름으로 실행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일부, 이재명을 제외한 민주당 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내각제 음모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건영세 그리고 권성동이 대통령 탄핵과 구속에 대해서 대면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건준에서 치안과 행정을 담당했다. 그러니까 인민위원회, 건준 인민위원회는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내각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시 인민위원회 건준은 경찰 치안과 행정까지 담당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공수처, 경찰에 이어서 검찰마저 반란 세력에 가담을 한 지금 상황, 이것을 볼 때 인민위원회 이꼴 국회 이꼴 내각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각제를 경계해야 된다.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고 감옥에 가 있는 것도
이러한 세력의 음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비상계엄 수사와 탄핵 사건을 통해서 명백히 드러난 것은 대통령이 통솔하는 행정부마저 종북좌파 더불어민주당에 장악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에 장악당했다는 것은 바로 국회 독재인 것이고, 국회 독재는, 국회라는 것은 국민을 대변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 독재, 인민 독재, 인민위원회, 이렇게 연결고리가 가능한 것이고, 인민위원회라는 것은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내각제라는 이름으로 대체될 수가 있다. 앞으로 그렇게 가려고 건영세라든가 건성동은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임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허수아비였습니다. 대통령이 임명권과 통치권을 행사하는 행정부 내 검찰, 경찰, 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이 더불어민주당 컨트롤에 따라서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몰아가는 반란 현상이 일사불란하게 일어난 데에서 잘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불과 3, 4일 만에 대통령의 허락도 없이 대통령을 체포, 수사하기 위한 대규모 수사단을 정광석화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적 반란은 유사 이래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제가 아니라 내각제라고 말할 수 없죠. 인민위원회다. 인민위원회에서 치안과 행정을 다 담당하니까 그러한 상황이 아니면 어떻게 대통령이 구속될 수가 있겠습니까? 공수처, 경찰, 수사팀,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죠. 이들은 합동으로 대통령 간절을 급습하고 대통령 인신을 구속하기 위해 수차례 출동을 해서 결국 대통령을 체포 구속합니다. 오동리의 공수처, 지금 오동리는 고발 당했죠. 그래서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두고 볼 일입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복귀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고 보는데 더 두고 봐야 될 상황입니다. 1월 26일로 기억을 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친정이자 법치주의 마지막 보루인 검찰마저도 박세현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검찰마저도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이어서 6개월간 대통령을 인신 구속 상태에서 내란범 수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정도 되면은 대한민국의 내란 세력이 누구인지 명백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지금 곧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더